자, 곰이 사올 때 어떻게 사와요? 내리 찍잖아요. 이렇게. 내리 찍으니까 하락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락장을 베어마켓, 그러니까 하락장이 지속이 되면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고요. 연예인보다 더 재밌는 부동산 전문가. 어려운 부동산을 쉽게 풀어주는 부동산 전문가. 김인만과 함께하는 부다방 TV. 안녕하세요. 부다방TV 진행자 김인만입니다. 부동산 때문에 고민 있거나 가슴 답답하신 분들 저한테 문의 주세요. 제가 속 시원하게 뻥 뚫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부에 이어서 2부 금리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제 41년 만에 최고 9.1%가 나오면서 미국이 이제 2026일, 7월 26일, 7월 27일 정도에 빅스텝으로, 울트라 빅스텝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1%포인트를 올리느냐, 자이언트 스텝 0.75를 올리느냐를 결정하는데 저는 1%로 가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 역전은 불가피합니다.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든 빅스텝, 울트라 빅스텝으로 가든 금리 역전은 불가피하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2.25인데 미국이 아마 울트라로 가면 2점 얼마인가요? 지금 미국이 1.75니까 2.75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역전이 되는데 금리 역전이 되면 왜 문제가 되냐면요. 금리 역전이 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외국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100% 유출이 되는, 무조건 유출이 되는 건 아니고요. 과거에도 유출 안 된 적이 많아요. 근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과거에 유출되지 않았으니까 뭘 신경 쓰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의주시해야 되고요. 또 더 걱정되는 게 지금 환율도 걱정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바라볼 때는 불안전한 나라예요. 휴전 중인 나라이기 때문에 위험 국가에 지금 투자자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미국이 뭐 금리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0.5%포인트? 1%포인트? 더 오른다고 해서 돈 빼서 미국에 투자해야지 이러지는 않는데 한국에서 번 돈을 달러로 바꿔서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한국에 돈 벌었지만 달러로 바꿔서 가지고 가면 별로 남는 게 없어지게 되면 미국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투자 자본들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자산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환율도 걱정이고요. 여러 가지 걱정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불확실성이 언제 제거되고 금리가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데요. 미국은 더 오를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상태로 가면 올해 말에 한국은행은 뭐 3% 합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한국은행 총재도 저도 3% 정도는 갈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 예상보다도 더 빠른데요. 저는 작년에 올해 말에 한 2%, 내년에 3% 가리라고 생각했는데 제 예상보다도 지금 1년 정도 더 빨리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있고요. 미국은 뭐 거의 한 3.5%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면 올해 말에 3.5% 가고요. 내년에 4% 갈 것 같은데 금리 역전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너무 불안해하지는 말자고요. 왜? 저는 사실 FRB 의장 말 믿지 않아요. 왜? 안 믿을 수도 없지만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뭐라 그랬나요? 2023년까지 금리 인상 안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은 어디 가고 물가가 오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올리고 있잖아요. 반대로 해석을 하면은요, 물가가 안정이 되면 기준금리를 그렇게 안 올릴 수도 있어요. 왜? 경기 침체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경기 침체보다 물가가 더 급한 불이니까 끌려고 노력을 하는데 물가가 안정이 되면,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요, 유가가 안정이 되고 곡물 가격이 좀 안정이 되면, 뭐 언제 안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이 되면 기준금리도 좀 안정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이렇게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3% 이상, 기준금리가 3% 이상 올라가게 되면 저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 상황도 그렇고요, 뭐 대출 받으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침체가 되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역전세난 생기죠. 정부는 세수도 감소하죠. 서민들 역전세난 생기면 전세금 불안하게 되죠. 소비가 위축이 되죠. 뭐 집값 떨어지면 은행들도 부실이 생기죠. 총체적인 난국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3%에서 최대한 버텨볼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최대한 버텨볼 것 같고, 미국이 한 0.5에서 1%포인트 정도 벌어지더라도 일단은 버텨볼 것 같습니다. 자금 유출이 생기면 어떡하냐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버텨보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설사 자금 유출이 생기면 그때 뭐 또 대응을 하겠죠. 일단은 그렇게 좀 예측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 시장은 일단 베어마켓 랠리로 저는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어마켓 랠리가 뭐냐면 하락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락장.
왜 곰 새끼냐고? 왜 베어마켓이냐고요? 자, 곰이 사올 때 어떻게 사와요? 내리 찍잖아요. 이렇게. 내리 찍으니까 하락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락장을 베어마켓. 그러니까 하락장이 지속이 되면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고요. 상승은 뭘까요? 황소. 그러니까 불마켓이라고 합니다. 불마켓. 그래서 상승장을 불마켓이라고 하고요. 하락장을 베어마켓이라고 하는데 빨리 불마켓 똘똘한 황소 한 마리 빨리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승장으로 좀 왔으면 좋겠는데 당분간은 오기는 힘들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이제 곰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면 또 황소도 돌아오겠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왜 기준금리는 0.25%포인트씩 올릴까? 궁금하지 않아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1%는 좀 과하다면 0.1로 올릴 수도 있고요. 0.3으로도 올릴 수가 있는데 왜 0.25일까? 자, 처음부터 0.25는 아니었습니다. 1986년이었나요? 1987년인가? 87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의 전설적인 FRB 의장이 있습니다. 그린스펀. 그렇죠? 그린스펀이 있는데 이 그린스펀이 고민을 한 거야. 그린스펀 이전에는요, 1%포인트 단위로 오르고 내렸다고 합니다. 이 앨런 그린스펀이, 야, 1%는 너무 충격이 크다.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이렇게 적절하게 금리를 변동을 시켜서 좀 금융 통화 정책을 좀 제대로 할 수는 없을까 고민을 해서 만들게 0.25%. 그러니까 4분의 1 토막을 내서 0.25를 4번 하면 1%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작게 이렇게 잘라서 했다고 해서 이거를 그린스펀의 아기 걸음마라고 합니다. 베이비 스텝. 그린스펀의 베이비 스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0.25씩 베이비 스텝으로 하는 게 괜찮은 거야. 그래서 세계 각국이 지금 이걸 도입을 했고요. 한국은행도 0.25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으로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뭐 0.5를 해도 되고요. 0.75를 해도 되고요. 1로 해도 되는데 0.25씩 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렇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런 그린스펀의 아기 걸음마 베이비 스텝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절대 법칙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부동산 시장이 하락장 베어마켓으로 지금 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 하나 가진 사람들이 불안해서 팔아야 되느냐? 다주택자들이야 뭐 리스크 관리할 수도 있겠지만 1주택자들은 저는 팔지 말라고 합니다. 왜? 어차피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팔았다가 나중에 또 언제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바닥도 모르고요. 꼭지도 모르기 때문에 1주택자들은 잘 살다 보면 장기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하잖아요. 결국에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또 실물 자산은 오를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지금 분양가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비가 올라서 전체적으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반영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당장이야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에 기준금리 인상의 유동성이 제거가 되면서 저는 3년 정도, 3년에서 길게는 5년 정도 좀 이런 베어마켓이 있을 수도 있고요. 중간중간에 또 반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본다면 뭐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실수요자들, 무주택자들, 뭐 청약을 기다리는 분들은 작년처럼 뭐 불안한 마음에 초조한 마음에 연끌해서 뭐 이렇게 하는 분위기는 아니고요. 종잣돈 차근차근 모았다가 상기 신도시 같은 곳들, 좋은 곳들 본 청약 물량 나오거나 분양권 물량 나오면 도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는 말자고요. 자, 끝나지 않은 파티도 없지만 끝나지 않은 터널도 없습니다. 터널은 결국에는 끝에 있고요. 햇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묵묵하게 잘 견디면서 리스크 관리하면서 참고 간다면 반드시 햇볕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터널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리스크 관리는 해야겠죠. 대출 금리 오른다는 거 받아들이고요. 지출 좀 줄이고 대출 이자 어떻게 상환해야 될지 올라가는 대출 3년 동안 내가 상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차분하게 자금 계획 세우면서 이 터널을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는 것만 물어보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금리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때문에 고민 있거나 답답하신 분들 네이버 카페 기린맘 부동산 경제연구소에 남겨주시면 답변도 드리고요. 방송으로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